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너무 힘든데 조금만 더 버티고 다 같이 힘을 내서 다가올 관등장에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 저희의 투자에 대한 지식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칸서스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펀드 매니저로. 네. 책에 보니까 경력이 8년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가 8년 차입니다. 네. 8년 동안 그 숙성된 네. 많은 지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업에서 투자 관련 일을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타 플랫폼에 사실 여러 번 이제 기고문을 많이 보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플랫폼에 제가 보낸 기고문을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출판사에서 도와주신 광고 영상이니까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제목이 뉴마켓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우리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신사업, 네. 미래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걸 6개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6개는 아마 다 오늘 말씀해 주시기는 좀 많을 테니까 먼저 6개가 뭐죠? 메타버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 번째는 NFT와 디파이, 네. 네 번째는 우주, 다섯 번째는 모빌리티, 여섯 번째는 ESG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채널에서 전혀 안 다뤘던 거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타버스입니다. 진짜로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메타버스를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두 네. 번째는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텐츠예요. 하드웨어라고 하면 뭐 AR, VR 기기 이런 거 네,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는데 네. 사실 이 VR 기기도 생각보다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정도예요? 메타 플랫폼의 예전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플랫폼의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 기기가 네. 2020년 9월, 10월쯤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네. 출시 1년 만에 몇 대가 팔렸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거요? 네. 그건 줄 알고 가보면 안막이던데요. 눈 안막이. 오, 그렇습니다. 해서 안막인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요. 네. 지금은 그 메타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 2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애플이 들어오는 게 엄청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다. 네.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요. 네.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저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제 MZ 세대들이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세대가 사회의 주류 세대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출근하는 게 되게 당연시 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한 10년 정도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10년이면 멀지 않나요? 근데 이제 10년 10년 걸리는 게 아니라 10년 내내 느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주산업입니다. 자, 우주산업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뉴스나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주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주로 어떤 산업을 말하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주산업은 먼저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과거의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산업이었어요. 근데 현재 우주산업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돈은 많이 들죠. 그럼 돈이 진짜 많은 기업만 할 수 있겠네요, 우주산업은요? 네, 그래서 지금 돈이 진짜 많은 기업만 하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분야가 민간인 우주 여행. 민간 우주여행. 네, 이 프로젝트랑 그리고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UAM요? 네, 그 UAM이라고 하늘을 나는 택시. 너무 혼맥락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당장 2024년부터 날아다닙니다. 택시가 나른다고요? 그 헬리콥터 같은 건데 네. 택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강에 보면 수상택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서울 안에서도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네, 헬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헬기가 네. 소음이 거의 없고 그게 UA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UAM은 이것도 우주라고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왜 우주 섹터에 포함되어 있냐면 원래 이 기술을 나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는 사실 나사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제 디벨롭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타이틀이 그렇구나. 붙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우주 산업 이렇게 볼 때 민간 우주 여행 그리고 UAM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민간 항공 여행 이쪽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이쪽은 되게 유명한 회사가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네. 회사는 그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제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곳에서 민간 우주 여행을 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언제 우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요? 네. 제가 우주에 가는 걸 잠깐만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요. 우주 여행을 한다면 네. 이게 비용을 낮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지 못 가던 거를 갈 수 있게 만드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못 가던 걸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네. 몇 년부터 민간인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예요. 버진 갤럭틱 기준으로 네. 당장 내년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아직 그 메타버스 글라스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우주를 간다고요? 사실 이 우주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돼요. 네. 이 세 회사가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접근법이 조금 달라요. 당장 내년에 갈 수 있는 버진 갤럭틱은 네. 우주 여행을 10분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구와 우주의 경계라고 하는 카르만 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못 미치는 정도의 궤도까지 올라가고 네. 대신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뉴스나 이런 게 어려운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다음은 전기차입니다. 네. 모빌리티 하면 전기차로 생각하면 되겠죠? 전기차랑 이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네.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테마일까요? 사실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테마인 것 같아요. 다 테슬라가 그냥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딱 알고 계신 거는요. 전기차가 이렇게 깔리게 하는 거는 테슬라가 했고 그 후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 그냥 스펙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보면 되게 상향평준화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그 중심에 있는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과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나요? 저는 이 전기차라는 게 사실 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전기차를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각 국가에서 하도 환경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 몰려 있어요. 상당히 남아있네요, 그래도. 상당히 남아있는데 네. 지금부터 전기차의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 벼락치기를 지금부터 전기차로 전환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요, 이제 전기차 만들어내는 거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던데요, 요새. 네, 지금 이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내연기관차들은 전기차를 만들면서 네. 아직 누적된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전기차를 만들면서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어쨌든 상당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고 있고 이걸 계속 한 10년 동안 팔면 이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전기차로 다 바뀌어 있을 거다. 자, 요거는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2035년부터 204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그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를 하고 이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자, 전기차가 이렇게 된 거 몇 년 됐잖아요. 아직도 투자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나요? 네,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가 침투율 때문이에요. 근데 2035년이나 40년쯤 되면은 다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차들이. 네. 그러니까 아직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는 아직 많이 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전기차는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요. 네. 넘어와서 자율주행 쪽은 요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맞아요. 요즘에 네. 자율주행 쪽은 사실 누가 시장을 선도하는 한 회사가 네. 이런저런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좀 그렇게 기술 발표를 하거나 미래 청사진을 그려주는 회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테슬라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랑 인텔이 인수한 모빌아이라는 회사도 있고 엔비디아도 하고 있는데 다들 시점이 좀 비슷해요. 2024년, 2025년 이때쯤이거든요. 근데 2024년과 5년에 되려면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아직은 좀 없는 상태여서 다들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안 들리나 보네요. 네. 생각보다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늦네요.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도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완료돼서 시장에 깔렸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2022년 올해 말까지 지금 현재 그 FSD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5개 국가에서만 이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FSD가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은 2에서 3단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거 단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율주행 단계가 1부터 5까지 나눌 수 있는데 5단계, 1단계. 1단계는 주행 보조 시스템? 네. 그리고 2, 3단계가 조금 더 고급화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 3단계는요? 3단계는 특정 조건이 맞춰지면은 네. 일정 구간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단계. 아, 핸들 안 잡아도 어느 정도는 가지는 게 3단계예요? 네, 그게 이제 3에서 4단계 정도 돼요. 5단계가 완전 사람의 개입 하나도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 핸들이 없어지는 단계네요. 네,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3이네요? 테슬라 기준으로는 네. 테슬라의 FSD가 2, 3단계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걸 4단계까지 올리는 게 테슬라의 목표인데 그게 2024년 정도. 아, 그렇구나. 그 다음은요. 네.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 ESG예요. ESG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ESG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을 중심으로 작년에 좀 반짝했던 테마 정도로 좀 많이 기억이 나요. 좀 그렇죠. 어때요?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E 말고 네. S나 G에 관한 것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요즘 S랑 G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이 점점 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ESG가 뭐죠? 그 펀드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ESG는 뭐예요? ESG는 약자인데 E가 환경, S가 사회, G가 거버넌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씩 E는 환경에 대한 건 여전히 강조되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에 관한 부분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탄소세 아니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탄소를 감축하지 않으면은 탄소세를 내야 되고 아니면 기업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사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탄소를 뿜뿜 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E에 대한 거는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고 G는 좀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사례 없을까요?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 그게 G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네, 거버넌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아, 거버넌스가 결국 돈의 흐름을 잘 맞는 그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데 네. 회사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냥 거버넌스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거를 공부는 계속 하겠지만 투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근데 이런 산업에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ETF를 추천을 드리는 게 ETF로 그냥 그 산업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거는 메타버스. 메타버스에는 네. METV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그 ETF는 메타버스를 총 7개의 소섹터로 나눠서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아, 메타버스도 그러면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것도 빼놓고 VR, AR 다 포함이 되니까 네. 그것도 그런 걸 다시 이제 나누고 7개로 싶고. 나눠서 네. 이제 이 7개의 섹터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담는 그런 ETF. 그게 METV. 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우주산업. 그거는 ETF가 이름 뭐예요? 우주산업은 아크인베스트먼트가 하는 네. ARKX ETF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 ETF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ETF를 보면은 그런 우주와 직접 관련된 기업도 되게 많지만 우주가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그런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 ETF가 대표적으로 담는 우주 기술이 3D 프린팅 기술이거든요. 그게 우주에 연관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면 네. 저희 보통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우주에서 뭔가 로켓의 부품이 고장났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디서 저희가 부품을 도달할 수 없잖아요. 아, 네.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아, 끼우는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아직 그 다들 우주에 아. 많이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DRIV라는 ETF가 가장 대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기차 관련된 기업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을 모두 담는 ETF입니다. 음. 그런 종목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는요? ESG는 ESGU라는 ETF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 ETF인 것 같아요. ESGU는 미국 기업들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ESGU라는 ETF는 담지 않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 무기 관련된 기업, 화력 발전 관련된 기업, 담배 이런 것들을 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빼고 난 다음에 기업의 ESG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요 종목을 편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코인 그쪽도 ETF가 있어요. 그쪽은 ETF가 있는데 규모가 워낙 작고 네.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는 ETF라기보다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기업을 다시 담는 네? ETF여서 그래요? 대표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랑 ETF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너무 힘든데 조금만 더 버티고 다 같이 힘을 내서 다가올 반등장에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